이제 또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황리에 진행되는 부천의 우리 포크 콘서트 이런 느낌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횡 비어 있으면 책 내용도 뭐 함께 보시지만 우리 시장님이 저와 또 인연이 핸섬한 콘서트라는 거 한번 했었어요. 정말 입담이 네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보장해드립니다. 일단은 앞서 또 이우삼 님께서 먼저 마이크를 잡아주셨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판기념회 시즌이라 제가 많이 가보면 한 명의 진행자가 이렇게 다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앞서 의원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또 따로 이렇게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보니까 그만큼 준비하신 분들 애정이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아나운서와 이렇게 또 진행하는 분 달리 가면 좀 고급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네, 다들 애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식으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메리츠 암보험으로 광고죠. 거기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권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업계에서 김성주 씨보다는 뭐 재밌다. 네. 전현무 씨보다는 품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걸로 밀고 갔다가 사실은 부천과의 인연으로 우리가 정체 콘서트에서 핸섬한 부천이라는 걸 함께 했었습니다. 벌써 그렇죠. 3년 전이요. 예. 저희 시장할 때 끝무렵이었죠. 맞아요. 그때 우리 시장님 만나서 그 타이틀 덕분에 요즘은 핸섬한 아나운서로 감사한 마음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또 많은 분들이 워낙에 신분이 두터우신 분들이 오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사실 기대 이상인데 평소에 인맥 관리, 이 성격, 성품이 너무 좋으시구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새삼 더 느꼈습니다.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도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쨌든 일종의 외부인으로서 여기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좀 드린다면 착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우리 TV 속에서 보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까이서 보니까 다들 사람 좋아 보이시는데 사실 좀 착한 사람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급한으로 가신다는 이 분위기인데 착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본인의 착함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외모가 그래서 그럴까요? 눈이 좀 외모가? 커가지고 그래서 착해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뭐 그래요. 세상 다 알죠. 뭐 착하면 또 얼마나 착하겠어요. 하지만 오늘 착한 이미지로 거듭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검증하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착하게 여러분 곁에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책도 아까 그 설은 의원님께서 칭찬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또 어떤 분은 촌스럽다고 제가 근데 저는 사실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도 책을 구매했거든요. 네. 저는 그냥 선물로 받지 않습니다. 네, 책을 샀어요. 네. 근데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가격이 약간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책을 딱 보자마자 책이 크잖아요. 이 정도 크기면 2만 원 괜찮다. 혹시 그 가격 정할 때 어떻게 무게로 이게 좀 들어보면 글수가 나가잖아요. 이 정도면 2만 원 받아도 된다라는 게 그쵸. 세 평이었습니다. 네, 과감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책을 사거나 받았을 때 책장에 꽂아두죠. 그런데 책이 대부분 좀 이보다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얘가 꽂혀 있으면 손이 이렇게 하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에 보게 되는 장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책을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이 책 안에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 속에는 대부분 우리 김만수 전 시장님께서 나오십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이제 TV를 보시다 보면 자주 뵙게 되겠지만 좀 힘들고 지칠 때 김만수 전 시장님이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사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김만수 전 시장님의 올드앤영 얼굴의 변천사가 그대로 이 사진 속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도 시력이 좀 점점 나빠져가지고 이 책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재미가 있다라는 거 제가 칭찬해드리고 자, 뭐 보니까 여기 순서에는 저자 양력 소개라는 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모르는 분이 책을 쓰셨다면 양력 소개해야죠. 근데 뭐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다른 양력은 좀 생략을 하고 여기 보니까 아까도 뭐 어떤 분께 소개하셨지만 대한 브레이킹 경기연맹 회장이십니다. 보통 이제 잠시 쉬고 있을 때 우리 모두 아시잖아요. 경력 단절 싫잖아요, 우리.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타이틀 하나 갖고 싶은데 혹시 이런 의미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긴급 질문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리올림픽 2024년 정식 종목으로 지금 채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레이킹 경기가 뭘까요? 그 브레이킹 그러면 좀 생소한데 네네. 비보이 비보이. 그러면 좀 익숙하죠. 그렇죠. 그리고 브레이크 댄스 그러면 네. 아까 그 십정 공연도 했지만 네. 그거 굉장히 뭐 우리가 잘 접하고 있는 그런 장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2018년에 브라질 유스 올림픽에서 이미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의 김혜리 선수가 비걸 분야에서 동메달을 딴 네.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보이 브레이킹하고 우리가 좀 인연 부천시가 맺은 게 진조크루라고 네. 세계 메이저 5개 챔피언을 석권한 크루 그 맞습니다. 클럽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부천에 오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손잡고 홍보대사 역할도 하고 우리는 지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브레이킹 랭킹 1위 또 클럽 랭킹 1위 개인 랭킹 1위를 하게 됐죠.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놀고 있는데 네. 벌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브레이킹이 그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될 거라고 네. 우리가 한국 협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보고 좀 회장을 맡아달라는 겁니다. 그때 시장 시절에 맺은 인연으로 네. 그거는 국회의원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우상호 의원 정도를 좀 소개해 줄까 그랬더니 처음에 먼저 다른 분을 네, 현역 의원이 하면 아무래도 네. 힘을 좀 받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 친구들 굳이 제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좋다 그럼 하자 그렇게 두 번 됐습니다. 거절은 안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비보이가 춤과 이 예술 장르에서 네. 브레이킹은 이제 체육과 스포츠 장르로 네. 이렇게 가는 것이고 올림픽 메달을 놓고 경쟁하게 되는 그런 준비를 이제 좀 제가 같이 하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뭐 괜히 그냥 회장 아니셨죠? 그렇죠? 네. 뭐 검증은 살짝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쓴다는 여러분은 사실 문자 보내는 것도 길게 쓰니까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모티콘 보내고 그러는데 이 책을 쓴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내기까지 틈틈이 계속 신경을 쓰고 계셨다는 건데 그럼 동안 쉬는 동안 양봉하는 동안 책만 쓰고 다른 활동은 뭐 브레이킹 연맹회장, 양봉 뭐 요게 단가요? 그게 굉장히 바빠요. 바빠요. 이게 네, 벌 네. 키우는 게 뭐 이렇게 대충 꿀따는 게 아니에요. 그거 계속 그거 네. 들여다보고 모르시는 뭐 분들을 위해서 과정 살짝 그러니까 이제 땀을 흘리는 과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설 지나면은 이제 이 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꿀을 모아오면은 한 4월, 5월, 6월, 7월 네. 이렇게 한 4번에서 5번 이제 채미를 한다 그러죠. 네. 꿀을 이제 받는 거고 꿀을 받아서 또 이게 병에 담는 게 아주 큰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이게 네. 정말 돈 닦는 기분으로 거기에 푹 몰두하게 되는 그런 네.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꿀장사 하다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브레이킹 연맹 창립하고 네. 지부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네. 1년 반이 이제 금방 간 거죠. 그래요. 그럼 벌들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꽁꽁 쪄매놨죠. 이제 추우니까. 지금은 나오면 얼어 죽으니까 네. 이제 설 지나면은 조금씩 풀어야 돼요. 그때 다시 또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진짜요? 근데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사람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노년 준비를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보통 뭐 보금도 준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우리 김만수 전 시장님은 노년인 양봉업자. 양봉이죠. 제가 네. 안수무강 양봉원으로 네. 그 세무서에 그 상호 등록도 해놨고 그 네이버에 스마트폰 스토어 입점도 돼 있습니다. 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조언을 좀 구하시기 바라고. 자, 사실 이제 좀 품격 있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특히 학자들, 또 정치 리더들, 또 뭐 어디든 요즘 창의와 혁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은 아마 우리 아이가 창의적인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김만수 전 시장님이 생각하는 창의와 혁신 어떤 의미일까요? 창의는 말 그대로 보면은 이제 없던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혁신은
일하는 방식이나 기존의 것을 좀 개선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건데 네. 그 창의와 혁신의 방법으로 서로 다를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창의와 혁신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네. 뭔가 좀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필수적인 방법 같아요. 그래서 그게 행정을 하든 인생을 살든 기업을 운영을 하든 정치를 하든 네. 이 창의와 혁신은 기본적인 운동 방식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저하고 되게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뜨는 도시 부천에 이끌다 그 소주제로 진솔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좀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는데 뻘쭘하게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우리 전 시장님 힘내시라고 박수 드리고 네,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책을 왜 썼는지를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시장을 8년을 했습니다. 이게 네. 뭐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건 뭐 강산이 변하는 시간과 맞먹기 때문에 시장을 놀 때 쓴 건 아니에요. 네. 시장 그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썼습니다. 네. 그건 왜 그랬냐면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물론 이제 열 몇 권의 백서로 항목별로 정리는 했습니다만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그 8년 동안 공무원들과 시민들과 제가 땀 흘려서 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또 한 가지는 늘 그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네. 시간이 가면은 그러기 전에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 시행됐던 그때 시점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평가는 그 후의 일이고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후임 공직자 분들에게도 아마 반면 교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콜럼버스의 달걀하고 비슷하죠. 네. 뭐 무상급식도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숨쉬는 공기 같은 정책이 됐는데 그 2010년만 해도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능하리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그때 시점으로 기록해 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공직자들에게.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그 후배들한테 이런 책들이 보통 이제 지자체 장군들이 이제 바뀌시게 되면 정책이라는 게 조금 단절되기도 하는데 영속성이 좀 살아나겠구나 이 책을 비롯해서 포함해서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요. 저 프롤로그 중에도 보면요. 도시를 사람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로 좀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재임 시절 동안 부천이라는 이 도시를 성장시킨 그 동력, 그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창조적인 사람들이 어떤 발상을 하느냐가 우리 부천이 발전했던 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걸 상상해내서 실행해보는 것이 부천의 동력이었는데 그 원혜영 전 시장님이 썼던 책 중에 발상을 바꾸면 시민이 즐겁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네. 그가 굉장히 그 챕터별로 암시를 많이 주는 책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발상을 어떻게 바꿔서 우리 부천의 활력을 찾을 것인가 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하고 제가 시장할 때 8년 동안 기억에 남는 게 정말 무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부천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발상을 좀 자유롭게 하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이미 있었던 네, 거죠. 네. 그리고 뭐 김만수 시장이라면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좀 개방성을 줬던 게 그게 우리 이 시가 그래도 이렇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동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재임 중에 기억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손꼽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좀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것이고 조금 이건 좀 아쉬웠다 하는 게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질문은 이제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뭘 잘했고 뭘 그러니까요. 못했냐. 그 얘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이제 가면서 흘끗 보더니 시장은 살쪘네요. 그러더니 이제
이제 자연스럽게 네. 아 그래도 김 시장 뭐 8년 동안 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좀 좋아서 네, 네. 사람 뭐- 면전에다가 뭐 나쁜 얘기 못 하잖아요. 나쁜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뭘 잘했어요 이래 보내봤더니 그래도 뭐 안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8년 동안 뭐 조사받고 아, 그만두면 뭐 그것만 해도 이런 맞아요. 구설이 없었다고 네. 여자 문제도 없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하는 입장에서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눈 잘 치웠다. 부천시가. 눈잘 그러니까 치웠다. 제설은 확실하게 했다라는 거는 네. 택시 하는 사람들은 네. 인정한다. 근데 군대 있을 때 제설 열심히 하셨나요? 근데 얘기가 아직 얘기 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신곡천 같은 네. 거 자기들 막 욕 네. 엄청 했는데 네. 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잘 빠지더라.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그런 얘기했지만 요새 이렇게 뒤통수에 들리는 얘기가 근데 김 시장이 뭐 부천 땅 다 팔아먹었다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네. 시청 옆에 큰 덩어리 하나 팔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팔아서 뭐 했겠습니까? 네. 뭐 내가 뭐 그런 거야. 그때 얘 오정지역만 하더라도 거기서 한 3,400억 이렇게 매각 대금이 나왔는데 40% 이상은 오정 지역에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작동군부대 부지 사는데 한 520억 들고 지하철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250억 들고 네. 또 경마장 그 건물 그 우리가 샀잖아요. 그래서 네. 내년에 이제 내보내는데 거기 한 65억 들고 네, 네. 뭐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런데 뭐 그게 땅을 뭐 가지고 있어가지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래 얘기하면 그래요. 뭐 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좀 실패했다라는 거 그게 좀 제일 아쉬운 점인데 앞으로 이제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원도심 지역을 좀 재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네.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그동 책의 내용들을 보면 좋은 것만 많이 싣는데 좀 전에 얘기하신 땅판 얘기는 지금 여기 안 들어있는 거죠? 네. 그건 뭐 좋은 데서 빼니까 자, 챕터별 좀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까 싶어요. 도시 재발 계획은 지금 크게 4장으로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면 지금 가장 크게 사람 더 살기 좋게, 그리고 두 번째 도시 더 쾌적하게, 세 번째가 재생 더 쓸모 있게, 네 번째가 가치 더 품격 있게가 있습니다. 일단 큰 목차는 그런데 지금 여기 끝에가 지금 283개까지 있고요. 엄청나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거 쾌적하게 이 대표 프로젝트 하나가 좀 눈에 띄는데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 만들기, 이거 도서관의 확충과 변신, 이것에 대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도서관이 그 전부터 우리 부천의 좀 자랑거리였습니다. 네. 작은 도서관 운동이 시작된 것도 우리 부천이었고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네. 지정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특색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게 이제 책 빌려보고 책 보는 이런 공간이라는 거를 좀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게 네. 이제 가장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오바마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만나는 창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도서관에서 변화를 주는 도서관 비전을 만들고 네. 시민은 기회를 잡는 도서관 비전을 만들어 보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부천의 도서관이 강력하게 됐던 이제 계기였죠. 네. 그래서 도서관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세상을 만나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책을 사려고 현금이 좀 필요해가지고 옆에 오정도서관을 좀 가봤어요. 네. 거기 ATM기 4층에 있잖아요, 그렇죠? 가봤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이것저것 많이 있더라고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오정 도서관은 이제 예전에 오정구청을 이제 구청을 폐지하면서 네.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카페 같은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만화를 좀 테마로 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렇게 누워서 책 볼 수 있는 맞아요. 데도 있고 뭐 네, 네. 엎드려 볼 수도 있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네.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책을 접하게 하고 무엇보다 거기는 기존 구청을 좀 개조해서 하다 보니까 네. 좀 싸게 만든 도서관이다. 그 도서관 하나 만드는데 보통 400억 드는데 네. 거기는 리모델링 비용 한 60억 가지고 오. 그런 좋은 도서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발상만 조금 바꾸면
우리가 어디든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을 아마 우리 오정도서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으로는요, 재생 더 쓸모있게 대표 프로젝트 좀 살펴볼까 싶은데,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곳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국가하천 승격이 됐죠. 굴포천의 진화, 굴포천 자전거길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지자체마다 하천변 살리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국가하천 승격이라는 의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굴포천이 부천과 인천과 서울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좀 주인 없는 하천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관리를 안 하니까 수질도 엉망이 되고 네. 이 천변을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죠.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면은 이제 지방 정부도 물론 참여하지만 국가가 수질 개선이라든지 수변 환경 개선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발전의 계기를 만든 거죠. 부천이 말 그대로 부자부자의 내천자를 써서 네. 이 물이 좀 풍부한 도시 이런 의미가 있는데 부천에 5개 하천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네. 역곡천, 베르네천, 여월천, 신곡천, 굴포천 이렇게 있는데 여월천 개발 이제 경비는 지금 들어가 있고 신곡천은 이제 목결 뜯어내서 복원했고 역곡천과 베르네천은 이제 수질 개선이 이루어났고 네. 남은 거는 이제 굴포천입니다. 굴포천, 네. 그래서 이제 대장 신도시 개발 계획에 지금 어떤 걸 하려고 그러냐면 기존의 그 소각장과 하수종말 처리장을 다 지하로 묻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굴포천 연안 개발을 좀 체육공원이라든지 테마파크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그 소각장과 하수종말 처리장을 땅속으로 묻음으로써 네. 가능하게 해보자. 그러면은 정말 그 이 악취가 나서 외면받던 그 굴포천이 정말 배가 들어오고 그 굴포천 옆에 39번 국도 옆으로는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는 이런 공간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대장 신도시 계획 이전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굴포천의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6시 한 40분경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 너무 좋아하시죠? 사실 제가 오늘 섭외된 이유가 바로 이 질문 하려고 있는 겁니다. 제가 품격 있는 아나운서잖아요. 그러니까 품격 있게 대표 프로젝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도시 자화상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이게 2017년에 창의도시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해였죠. 2018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부천에 나가야 할 창의도시 철학을 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그러니까 창의라는 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창의도시는 창의적인 사람이 많은 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천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해야 됩니다. 물론 기존의 시민들이 창의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러면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영산단지에 착공한 예술인 주택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창의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네. 거고 부천 만화, 영상,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어떤 특구 개념으로 여기를 좀 만들어서 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자 없이 들어오고 외국인이나 국내 누구든지 여기서 뭐 1시간 안에 창업할 수 있게 하고 네. 이런 좀 특별한 창의 도시의 어떤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든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 창의 도시 네. 제가 또 따로 우리 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이제 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차피 이 섭외됐을 때 저 사인 좀 하나. 뭔 사인? 네, 지금요? 이런 사인을 하나 해주시고 네, 제 이름은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사인 좀 하나 해주시고. 네. 왜 이러죠? 이렇게 사회자로 섭외 받았는데 이럴 때 한번 이런 거 좀 한번 특혜를 받아보는 거. 네. 꿈꾸는 대로. 네. 김만수. 네. 오늘 날짜는 좀 넣어주시고. 네. 2020.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괜히 받지 않았어요. 이거 여러분 선물 드리려고. 네. 질문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지켜보는 뭐 재미도 있으시겠지만 참여하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우리 부천 시민들이 함께 실천해야 되는 3대 정신이 책을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신다면 손을 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제 돈을 주고 산 우리 시장에 금방 지금 쌓여있는 이 책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대 정신
나 안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얼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왜 책을 안 보시죠? 뒷부분에 책에 나와 있어, 있어요. 뒷부분에. 선생님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자, 손을 들고 네. 어떤 분이? 읽어도 돼요. 네. 목소리만 알려주십시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3대 정신이 있습니다. 힌트 일단 드릴게요. 네, 천들의 싱얼이시니까. 일단 유일한 박사님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펄벅 여사님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풀몬 농장의 정신입니다. 자, 네. 나는 정신, 박의 정신, 생명 정신.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네, 이따가 제가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네. 그렇죠. 도시도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뭐 경제력만 크다고 덩치만 큰 이 아이처럼 네. 그거는 아니고 정신의 어떤 본류가 있어야 되고 부천 시민이라면은 내가 부천 시민으로 느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천의 정신이 뭐냐라는 것을 좀 이렇게 추려본 겁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그 유일한 선생이 신곡동에서 시작한 그 나눔 정신, 네. 그다음에 펄벅 여사의 박애 정신, 그리고 원경선 선생이 풀몬 농장에서 구현해 주신 생명 존중 사상, 네. 이것을 우리 부천 시민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가자 네. 하는 점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품격으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시간 관계상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이 정도로 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의 재발견 창의 혁신으로 답하다의 저자 김만수 전 부천시장님 모시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만수 전 시장님 그리고 오늘 참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팬심 가득히 네, 우리 아나운서 건드렸습니다. 네.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미 영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